검사할 테니까 대입이랑 그 어휘 컨셉트 한 거랑 두 개 다 보여주세요. 어이도요? 네, 검사할게요. 제가 보기로 제가. 숙제도 꺼내야 돼요? 아, 숙제는 됐어요. 여기 첫 페이지에 이거 점수 써주세요. 그냥 틀린 개수로 써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뭐가요? 저기. 저기 뭐야? 어미. 뭐라고? 안 해봤거든. 빈자리 들어가면 돋보기 없고 빈자리 있는 왜요?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셀프 테스트라고 썼는데 내가 이거 한 두 번인가 설명을 했는데 뭐야? 안 되겠는데 여기? 이거 개수로 그냥 이렇게 네, 앞에다가 쓰는 날이 있어요. 여기 한 칸 다 쓰시면 돼요. 네. 데일리.
사람이 6명. 그 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도 안 가져왔네. 걔네 회장으로는 지금 좀 느껴져. 내가 떠들라 했었나? 어디다가 뜨는 여러분들 그 제가 12월 말에 우리 첫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리엔테이션 했던 거? 네, 기억하시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고 좀 앞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단어 테스트나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우선 해야 할 것들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 숙제는 타협이 없다. 분명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숙제가 지금 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어휘 컨테스트 뭐 교재 안 챙겨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헷갈릴까봐 그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도 얘기했고, 화요일 날 얘기했었고, 목요일 날도 얘기했고, 그 카톡으로도 보내줬어요. 화목이 어떻게 하고 토요일 날 어떻게 한다. 날짜까지 써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검사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 네, 이해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큰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큰 소리를 냈거든요,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네. 그래서 아까 고등부 애들 하도 갈구다 보니까 내가 출석부 부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학생들이 숙제 제대로 안 해오고 뭐 안 챙겨온 것 때문에 내가 2번이나 화내기 싫어갖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얘기할게요.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화, 목에는 우리 이제 그 영작 특강 그거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인강 듣고 그 일정 써 있잖아요. 앞에. 그 숙제에 맞춰서 잘 듣고 화목에 오셔서 테스트 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휘 컨테스트 이제 우리가 그 검사를 하는데요. 그 이제 앞에다가 점수 쓰는 란에다가 틀린 개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매주 토요일마다 교재를 가져오셔야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보는 날은 그 일정이 2번이 있었습니다. 1월 27일이랑 2월 언제였는데 아무튼 그 일정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 일정표를 보면은 셀프 테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 테스트가 뭐예요? 혼자 여러분이 테스트 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각 결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지각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제 이걸로 좋게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요. 여러분께서 뭐가 숙제가 안 되거나 뭐 듣기 교재를 안 가져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제가 좋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냥 잘 챙겨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잘 넘어갔었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복되면 안 돼. 우리 여러분 그 뭐든지 간에 기본을 벗어나는 순간 끝입니다. 끝. 숙제도 그렇고요. 지각 결석도 그렇고 태도적인 측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단어 테스트를 좀 연속적으로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단어가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뭐 이제 면담을 하던가 뭘 하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계속 페널티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결을 좀 하자고요. 그 우리 저기 고등부 선배 중에 지금 고2 올라가는 그 안국고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3번 연속으로 단어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단어장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단어장 안 바꾸고 양도 안 바꾸고 제가 이제 방법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단어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오리엔테이션 첫 이제 그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목록이 뭐였었냐면 질문 및 요청을 하자였어요. 질문 및 요청을 하자.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시든 요청을 하시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서 이제 제가 그 데일리 테스트를 다 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네, 개념 테스트를 원래는 다 내니까 한 6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부분만 냈습니다. 일부분만. 자, 그래서 뭐 대부분은 다 이제 개념에 대한 거라서 제가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여기 사역동사 파트에서는 이제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채점할 때 반영하진 않았는데요. 이 사역동사 이제 let, have, make를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능수동 형태는 제가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해갖고 한번 내봤습니다. 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죠. 셋 다. 근데 이제 나머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let 같은 경우는 이렇게 BPP 형태였어요. BPP 수동을 쓸 때. 그리고 나머지 have와 make는 그냥 PP형으로 쓰는데 have 같은 경우는 ing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알겠죠?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뭐 예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사역 동사에 대한 거 help랑 get이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get뿐만 아니라 방금 위에서 썼었던 all, get, first 전부 다 일종의 준사역 동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중요한 건 뭐냐 help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사역 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쓰니까요. get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의미가 비슷하죠. 이제 사역동사 have와 비슷하기 때문에 뭐뭐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다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죠.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뭐다? 주관적 느낌이라고 했어요. 주관적 느낌. 그래서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객관적 팩트. 뭘 통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요. 자신의 감각을 통해 사실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각동사였죠. 자, 문법적인 특징은 뭐였습니까? 오형식 구조인데 지각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지각, 알아채는 거기 때문에 알아채다라는 단어인 notice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능동과 수동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사원형 ing, pp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석만 생략할게요. 그래서 예문까지도 예문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의 태와 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문 정도로 하고 마쳤습니다. 부정사의 완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요 예문에서는 이제 제가 안 썼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seem to 부정사 했었죠. It seems that 또는 이제 뭐 seem to 동사원형 이거 요 이제 중3 1학기 때 많이 나오는 거 그 파트에서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는 이제 부정사 바로 앞에 정확히 말하면 준동사의 주어죠. 준동사의 주어인데
부정사의 의미상주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제가 두 가지만 썼는데 첫 번째는 그냥 목적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or 목적격, 그리고 세 번째가 of의 목적격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제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of의 목적격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의미상주어 생략에 대한 건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생략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뭐 의미상 주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영어든 우리말이든 어떤 나라 말이든 생략이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는 거죠. 뭐가 중첩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전달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까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주제를 좀 볼까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4번 한 차례죠. 유닛 4 여기 맞죠? 맞나요? 지난번에 그 능수동 했었죠? 3까지 했었죠? 우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를 좀 가볼까? 4단원이 능수동이고 5가 분사구문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랭크 한 7까지는 하고 싶은데 600을 아니 그 랭크 7까지는 좀 하고 싶은데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 다 쉬워요. 다 쉬워. 니네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맨날 뭐 좀 하자 그러면 막 이러고 자스더라 우리가 아니에요. 6까지 하고 시간이 나오면 싫어하는 어? 6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럼 시간이 남는다면 더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박수를 치르고 얘들아 질문 많이 해라.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니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잘해요. 구문문석이 너무 오래 걸려. 여러분 고수야. 여러분 잘해요. 그래서 너네 잘해.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4번부터 보겠습니다. 능동수동 단순시제.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이제 능동수동의 가장 기본형을 이제 배웠었죠. 자, 역시나 능동수동 이제 단순시제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관련된 게 이제 역시나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로 잡은 게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the people 주어 나왔는데 여기에 were reproduced라고 나와 있죠.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 max라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능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max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형이 아니라 이렇게 능동형으로 써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해봤을 때 고대 시절의 사람들이 reproduced maps by hand. 자, 손으로 이 지도를 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reproduce 됐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지도를 제작을 한 거니까 능동형을 써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 alternative energy of commonly used fuels will be shown up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제 show up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이 show up이라는 거는요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1, 2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죠. 1, 2형식 동사. 자, 자동사는요 여러분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목적어가 없어서. 그럼 목적어가 없는 거랑 뭔 상관이 돼? 목적어가 있어요. 수동태로 쓴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수동태야.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기. 근데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를 쓰겠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 즉 1, 2형식. 그 1, 2형식의 동사를 뭐라 한다? 자동사. 그러니까 따라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by hand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수동태로 써야 되지 않나 이게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1번 포인트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PP가 나오고 뒤에 이제 by의 목적격이 나온다. 이게 보통 한 세트잖아요. 근데 by의 목적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태를 쓰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1번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by 목적격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번에 대한 예시는 다시 한번 뭐다? 이 자동사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예시를 쓴 거죠. 그래서 뭔가 뭐 나타나다, 등장하다, 발생하다, 그리고 또는 동작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뭐 가다, 뛰다, 걷다, 뭐 이런 동작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사.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끝입니다. 랭크 4 끝. 다음 갈게요. 아니 이따가 이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여기서 풀고 저한테 첨삭받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숙제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그 희찬이가 뜻한 대로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튼간 랭크 5로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는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불행하게. 아니면 좋겠어요. 아니. 많이. 이 랭크 5랑 랭크 6에 있는 게 둘이 합쳐서 분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분사. 근데 분사는 사실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기를 좀 여기다가 할게요. 자, 분사. 여러분 분사라는 녀석은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제 좀 지겨운데요, 말하기가. 우리가 영작을 배울 때 포인트는 뭡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다가 쓰고 해석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분사라는 녀석의 품사, 자리, 해석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사의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녀석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는가? 당연히 하는 역할이 형용사니까 보어 역할 하거나 수식어 역할을 하겠죠. 보어 자리라는 건 둘 중 하나겠죠? 주격 보어거나 목적격 보어거나 요 자리에 들어간다. 분사라는 녀석이. 아니면은 수식어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근처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 근처. 즉 명사 근처라는 거는 명사의 앞이나 또는 뒤에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 앞 또는 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은 사실 제가 굳이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내보자면,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일단 ing형 현재 분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 두 개로 나눠서 보자면, 여러분 모든 분사는요 해석을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씩. 그리고 그 각각의 해석은요 얘네 둘이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능동, ing는 능동으로서 뭐뭐 하는의 뜻이 있고 pp는 수동으로서 뭐뭐 되는의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ing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행의 의미 뭐뭐 하고 있는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p는 완료로서 뭐뭐 한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당하는 거. 서로 반대되는 거죠. 하는 거, 당하는 거. 하는 거, 당하는 거. 진행은 하고 있는 거, 완료는 끝난 거.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작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자리.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 된다. 이거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랭크 5에 나와 있는 거는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할게요. 여기다가 따로 아무나 표시하고 제가 분사 구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오늘 질문을 좀 이제 몇 개 할 건데 여러분이 많이 좀 잘 맞추시면은 오늘 진도 나간 거와 무관하게 숙제량은 제가 좀 조절해드릴게요. 알겠죠? 잘 맞추었답니다. 자, 질문할게요. 분사 구문이 뭐예요? 분사구문이 뭐냐?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분사 구문의 개념. 분사구문. 안 나와 있을 걸 책 봐도. 문법 책을 꺼내게? 가지고 왔어요. 아니 뭐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마 분사 구문이 뭔지는 안 나와 있을 걸.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을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대답하는 게 중요하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이 뭘까?
니네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은 이거거든. 뭐 지우고 ing 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고 분사구문이 뭐냐고. 분사구문 뭔 소리야 이거? 하도 몰라. 너무 크게 났네. 누구냐? 소리 꺼라. 자, 문장을 수집하는 분사를 이용하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나 무슨 여기 뭐야 그 절 같은 데 가면요 그 무슨 불경 외우잖아요. 맞냐 막 약간 이런 느낌 났었어요 지금 둘이. 아니 덮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분사구문을 이해하려면요 구와 절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구와 절에 대한 거. 근데 구와 절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구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잖아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고요. 이건 알고 계시잖아.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봐봐. 구라는 거와 절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뭐가 길이가 더 길까요? 구와 절 중에. 절이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어잖아요. 영어 지금 배우는 게 언어고요. 언어라는 거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라는 녀석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간결해요.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쓰자면 길이가 길어요. 그럼 간결하고 길이가 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봐. 길이가 길다는 거는요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정확하지만 의사소통하기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 그렇죠. 좋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중요하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상생활 공손한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도 존댓말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절로서 표현하는 것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무적인 상황이라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상대에게 좀 높여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상황. 이럴 때 보통 절의 버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라는 거는 간결한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절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절에 비해서. 하지만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말이 짧아지니까요.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한국말 할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존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반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반말하고 옷사람을 만날 때는 존댓말하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달리 써야겠죠. 똑같습니다. 즉 영어에서도 구 버전으로 써야 할 때가 있고 절 버전으로 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영어는요.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절의 형태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반대로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투투를 소데켄트로 바꾼다.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투투는 투보정사를 썼으니까 구의 형태거든요. 근데 소데켄트는 대절이 나왔으니까 절의 형태인 거죠.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와 절은요 상호 호환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써야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은 일단 부사절에서 출발하는 거죠. 부사절. 자, 근데 여러분 이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90% 이상이 뭐냐면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만듭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됐어?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요 덩어리가 부사절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절의 형태를 여기 좀 지울게요. 이 절의 형태를 우리가 역시나 구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했으니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수도 있고 거꾸로 부사구를 부사절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구의 형태로 바꿀 때 뭘 이용하냐면 이때 바로 분사를 이용합니다.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분사구문의 개념이에요. 분사구문의 개념.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께 다시 분사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이 뭐냐?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형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분사 구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바꿀 때 분사를 활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니네가 아는 거 등장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인데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주어 동사를 날려야겠죠. 어떻게 날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면 일단 이 접속사를 날립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접속사는 안 날려도 돼요. 이거는 강조.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강조 얘기도 되고요. 쓰는 사람 마음이요. 쓰는 사람 마음. 그리고 주어는 잘 알다시피 문장 주어랑 똑같다. 똑같으면 날립니다. 다르면 살려야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 동사에다가는 무조건 ing 형태를 씁니다. 무조건 ing요. 무조건 ing.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또. 여러분 그러면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무조건 ing로만 시작하겠네? 아니요. 아 이걸 안 썼네. 아니 무조건 ing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 이 말이 틀린 건가? 아니요. PP인데. PP는 비밀이 없어서. 아 이걸 안 했네. 까비. 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네. 왜 아쉽지? 잘 맞췄는데. 잘했는데 왜 아쉽지? 네. 자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냥 형용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P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명사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날리고 ing가 됐는데 being은 생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being도 날라가서 결국 얘만 남는 형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지우고 ing가 맞지만 ing만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해볼게요. 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서 조건을 하나 갈게요. 이 둘 주어는 서로 다르다고 한번 쳐볼게. 두 주어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원래 처음에 접속사를 날려야 되는데 내가 날리기 싫어. 그래서 얘를 살렸어. 자, 이 주어 두 개는 다르니까 얘 날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살렸어. 그럼 이 동사에다가는 ing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쓰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 분사구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분사.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결하게 하려고. 근데 간결해지지 않았잖아. 접속사도 그대로 있고 주어도 그대로 있고 동사만 ing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주어를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려면 뭘 날려야 돼요? 얘를 날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근데 우리가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접속사도 살리고 주어도 살리고 동사에 ing 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써요? 그냥 접속사를 주어 동사 쓰고 말지. 이게 낫잖아. 아니 오히려 이게 짧지. 이렇게 ing 안 붙였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분사구문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면 접속사는 무조건 날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어법을 배울 때 뭔가를 문장 전환을 하면은 왜 이걸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 의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개념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분사구문을 가지고 영작을 할 때 어느 자리에 써야 되느냐, 분사구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걸 봐야겠죠. 여러분 방금 말했다시피 분사구문은 부사구예요. 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사구는 어디다 쓰냐면 심플해요. 맨 앞이나 맨 뒤에 쓰면 돼요. 간단하죠? 물론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리를 한번 써볼게요. 분사구문의 자리 여기다가. 분사구문의 위치는요 앞이나 중간이나 뒤 결국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맨 앞에 쓰면은 ing 나오고 블라블라블라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맨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자, 맨 뒤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중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들어갈 때는 사실 콤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콤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쓰는 사람의 그 화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양쪽에 콤마를 붙입니다. 요거. 그럼 그건 해석을 어떻게 그냥 여기도 뭐뭐 하면서 해석합니다. 사실. 자, 지금 이제 정우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품사 지금 알았죠? 부사 부라는 거 품사 알았어요. 자, 분사구문의 위치 알았죠? 그럼 이제 뭐 알아야 돼요? 해석 알아야겠죠. 해석. 그렇죠? 자, 분사구문의 해석은요. 이론상으로는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ing한 거니까. 이론적으로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가 분사구문을 볼 때마다 그 모든 접속사를 일일이 언제 다 대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썼을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암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대표적 해석 3개를 말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분사구문의 대표 의미라고 쓸게요. 대표 의미. 자, 지금 제가 3개를 쓸 건데요. 이 3개가 빈출 순서입니다. 빈출 순서.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해석,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때문에는 3순위. 때? 비록 아니에요. 때? 뭐할 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온 해석이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해석.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죠. 그래서는 2번. 1번만 안 나오네. 에스 아니에요? as 맞아요. 근데 as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의 뜻이에요. 뭐뭐 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분사구문 부대 상황의 동시 동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한 용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뭐야? 해석이에요. 해석. 뭐뭐 하면서. 자,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정우가 말한 건데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 어떤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것도 이제 문법 책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의 연속 동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용어는 필요 없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유를 말하는 뭐뭐 때문에 해석입니다.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뭐뭐 한다면 즉 조건의 뜻이에요.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분사구문에 대해서 익히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되게 다양한 해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대표 의미는요. 독해교재를 봤을 때 이렇게 주로 해석된다입니다. 독해교재나 아니면은 우리 모의고사 이런 거 봤을 때 웬만하면 얘네들로 해석이 된다. 요 순서대로. 여기에서 사실 이 원래 4번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얘네 둘이 대부분이에요. 얘네 둘이 그냥 90% 이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해석이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분사구문은 위치가 맨 앞이나 중간이나 맨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뭐뭐 하면서라는 뜻은요. 3군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3군데.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그래서 뭐뭐 하다는요.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뜻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면은 잘 봐봐. 그래서 뭐뭐 하다는 거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뒷내용 하나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케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2번 케이스. 앞에 문장이 나와. 그 결과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2번 케이스가 나오고요. 3, 4번 케이스는요. 분사구문으로 잘 안 써요. 그냥 because를 써버리고요. 그냥 if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거꾸로 쌤 얘네들은 왜 분사구문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누가 말했는데 이 1번 뜻이 as 뜻이잖아요. as 뜻.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에서 as를 써버리면 오히려 해석이